중앙일보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반도체 정면 승부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트먼이 5조에서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약 9,30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올트먼의 계획에 응수라도 하듯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새 사업부를 구축하고 있으며 에릭슨 같은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유치하고 제품 개발을 협업 중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픈 AI나 엔비디아가 TSMC와 먼저 손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큰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를 배제하려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선 반대로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폴크스바겐이 올해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 SUV 타바스칸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밝혔고 일본 도요타는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본사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KG 모빌리티가 비아디와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이고 또 현대모비스는 중국의 CATL과 배터리 조립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2, 3년 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로 차량 가격 인하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 자동차 업계는 수요를 올리고 비효율을 줄여야 하는데요. 업계에선 중국 내 제조가 이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인해 배당 투자도 한국 상장사를 담은 토종 상품보다 미국 종목을 담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소위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 우량 배당주들을 편입한 슈와브, 미국 디비던드 에쿼티, SCHD 상장지수 펀드 ETF를 지난해 3억 9,2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SCHD ETF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3%에 달하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한국 토종 배당주들을 담은 배당 ETF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순위 50위권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은행과 보험, 통신, 지주사 등 연환상 배당 수익률이 6%를 넘어가는 고배당 종목이 많지만 배당 개미들은 향후 배당 성장 가능성이 큰 미국 주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고금리 상황 속에 4대 은행이 작년 33조 원을 웃도는 이자 이익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의 이자 이익 총액은 33조 6,2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수치로 하나와 국민, 신한 세 곳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자 이익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4대 은행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았는데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은행 사업 확대로 수익을 다각화하겠다던 4대 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82% 수준으로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한편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된 가운데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ELS 배상 여파로 금융지주의 실적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은 과일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식료품값 상승률이 넉 달째 6%대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식료품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6.0%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건 과일입니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6.9%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귤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8%, 41.2%, 39.8%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사과 등 일부 과일은 병충해 전파 우려로 수입도 쉽지 않아 당분간 과일값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체 물가를 상승시킬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 장소로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설 연휴던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림반에 있는 삼성 SDI 배터리 2공장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기존 1공장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갤럭시 노트 7 화재 사건 이후 배터리 사업에서 숨고르기를 해왔지만 최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지만 2025년 이후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삼성이 선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